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30대 중반 새댁입니다. 원래 결혼 생각은 없이 살아왔는데 만나던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다시는 이런 사람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만나 연애한 건 2년 정도 되었고 지인 결혼식에서 만났습니다. 결혼식을 지방에서 했고 신랑 측에서 버스를 대절했다고 하기에 서울에서 신랑 신부 측 하객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우연히 신랑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첫눈에 반해 서로 신랑 신부에게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남들과 다르지 않게 연애했고 남편의 정성에 결혼 생각이 없던 제 마음까지 바뀌게 되면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이 사람을 안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워낙 잘 맞았던 터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남편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희 둘 다 아직 아이가 없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일이 유동적이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남편은 공무원이라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저는 회사 일이 바빠 남편보다 일찍 나가고 늦게 퇴근하는 일이 잦아 하루 종일 일에 치여 피곤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점심 전까지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겨 전날 잠도 못 자고 나온 것이 피곤해 잠시 집에 들러 눈이나 잠깐 붙이고 올 생각으로 출근했다가 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출근했을 시간이었기에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기진맥진 집에 돌아와 안방문을 힘없이 열었는데 그곳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당황하는 모습을 봤네요. 저는 남편보다 더 당황하고 말았어요. 남편의 모습은 정말 제가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거든요. 남편은 가발을 쓰고 꽃무늬 치마를 입은 채 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화장품을 찍어 바르며 화장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이건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은 화장대에 제 립스틱을 내려놓으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회사는 왜 안 가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오늘 휴가 냈어. 저는 너무나 피곤하고 정신도 몽롱한 상태였기에 나중에 얘기하자고 한 뒤 집을 나와 다시 회사로 가서 급한 일들을 처리하고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더군요. 왜 여장을 한 걸까? 지금까지 남편에 대해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오만한 생각을 가졌던 걸까? 원래 그런 취미가 있던 걸까?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긴 그런 취미가 있다면 얘기하기 쉽지 않았겠지. 그런데 왜 하필 여장일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고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니 남편은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고 수고했다며 저녁을 차려놓았더군요. 아무 말 없이 저녁을 먹은 뒤 남편은 긴장되는 얼굴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취미인데 당신한테 얘기 못했어.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나라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이 나한테 실망할까봐 얘기 못했어. 미안해. 저는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핵심적인 질문만 했습니다. 당신 혹시 남자 좋아해? 그래서 여장하는 거야? 남편은 아니라며 남자를 좋아하면 어떻게 결혼을 했겠냐면서 펄쩍 뛰면서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여장의 취미가 있을 뿐 남자를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회사 휴가는 왜 내고 집에 그러고 있었던 거야? 라고 물으니 남편은 오늘 사실 결혼 전부터 나가던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
오늘 거기 멤버들이랑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라 거기 가려고 회사 휴가 냈던 거야. 또 한 번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뭐 하는 커뮤니티냐고 물으니 그냥 자기처럼 여장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벤트로 여장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얘기 나누는 자리라고, 전혀 이상한 거 아니고 다들 멀쩡한 직업 있는 사람들인데 취미만 이래서 그런 걸 공유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았고 지금껏 저를 속여왔다는 생각에 한 번만 더 그런 짓 하면 당신이랑 이혼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울음장을 놓으니 남편은 미안하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빌었고, 제 앞에서 그 인터넷 카페도 탈퇴하고 지금까지 숨겨서 미안하다고 숨기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저에게 바싹 엎드려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살갑게 대했습니다. 저는 마음 한켠에 찝찝한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지만 애써 모른 척하리라 마음먹고 없었던 일 치고 살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충격적인 취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저와 남편을 결혼하게 해준 지인 부부를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좋은 인연을 만들어준 지인들이라 생각해 지금껏 선물도 자주 보내고 간단한 식사 자리도 종종 있었습니다. 연말이라 한번 보자는 약속이 생겨 남편과 오랜만에 외식이라 들뜬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 남편의 지인이었던 제 친구의 남편 되는 사람은 남편의 오랜 친구로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 대학도 같은 곳으로 갔다고 형제보다 더 형제 같은 사이였고, 저는 제 친구와 대학 동기로 만나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종종 동기 모임에서 만나곤 했죠. 제 친구는 지금 제 남편에 대해서 자신의 남편과 형제보다 더 형제 같은 사이였기에 결혼 전부터 셋이 둘도 없는 친구 사이처럼 지냈다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남편의 취미를 목격했다고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지만 끝내 물어보지 않기로 하고 이전과 똑같이 지내는 게 제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날은 연말이라 거리에 사람도 많고 저희가 예약한 식당도 꽉 찰 만큼 사람이 북적였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만난 거라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친구 부부도 신이 난 상태였고, 다음 날이 주말이라 간단히 와인이라도 한잔 하기로 했어요. 저녁을 먹고 근처 와인바로 이동해 오랜만에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친구 남편이 잠시 흡연하러 흡연실로 갔고, 저와 제 친구는 남아 술 기운이 살짝 올라 남자들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다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눈치를 보며 혹시 요새 너 남편이랑 무슨 일 없지? 잘 지내? 라며 뜬금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응? 무슨 일? 했더니 없음 말고 하며 싱겁게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저를 뺀 셋이 제가 이 사이에 들어오기 전부터 돈독한 사이였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어 혹시 뭐 들은 게 있냐고 물어보려는 찰나 남자들이 돌아왔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싱겁게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일이 널널한 시기가 되어 집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 노트북을 회사에 두고 와 집에 있는 남편의 노트북을 써야겠다 생각해 남편의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군요. 평소 워낙 단순한 사람이라 모든 비밀번호는 자기 생일로 해놓는 사람이었기에 굳이 남편에게 전화해 노트북 비밀번호가 뭐냐고 묻지 않아도 남편의 노트북을 사용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히 비밀번호를 해제 후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사진 보관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 보관함이라 하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그동안 핸드폰을 바꾸어도 자동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저와 결혼 전까지의 사진까지 모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보관함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궁금해하지 않았을 텐데 불현듯 남편의 요상한 취미생활이 떠올라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저와 연애 때 사진들을 지나 그 전으로 돌아가니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이상한 배경에 이상한 차림새를 하고 있는 남편과 그리고 남편과 커플처럼 보이는 다른 남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커플이라고 생각할 만큼 커플티를 차려입고 기념일을 축하하는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와 제 남편을 소개시켜준 그 친구 부부도 사진 속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 사진 속에는 마치 그 남자만 빠지고 제가 들어앉은 것처럼 그 넷이 지금의 저희 넷처럼 즐거워 보였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내 남편이 여장에 취미가 있던 게 아니라 정말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이기에 저는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을 멈추려고 했지만 쉽사리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곧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어갔고 저는 급하게 처리해야 할 회사 일이 있어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회사로 출근을 했죠. 퇴근하는 남편과 마주쳤지만 급한 일이 있어 회사에 나가봐야 하니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으라는 말만 남긴 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회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없을 시간에 집에 들러 나갈 준비를 한 뒤 제 친구에게 연락을 해 할 얘기가 있다고 잠깐 볼 수 있냐고 했습니다. 자리에 나온 친구는 제가 이미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알고 있는 듯 보였죠. 이미 전날 남편에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여장하고 있던 걸 저에게 들킨 일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제 마음을 다 이해한다며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대답해 줄 테니 뭐든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궁금했던 모든 사실을 물어보려고 결심을 하고 나왔지만 차마 그 앞에 서니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내가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만 들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친구는 저를 한참을 다독여 주었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을 알게 된 건 남편과 사귄 지 얼마 안 돼서였다고 합니다. 워낙에 형제 같은 친구라 연애 초반부터 지금의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기에 친구도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얼른 소개를 받고 싶어 했는데 얘기한 것이랑은 다르게 남편은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걸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묻자 어렵게 입을 떼는데 사실 이 친구가 성적 취향이 그쪽이다. 혹시나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봐 쉽사리 소개를 해주지 못했다며 친구가 워낙에 자기가 성소수자라는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해서 모르고 만났다가 괜히 상처받은 적이 많아서 자기가 미리 말한다며 혹시나 꺼려지면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답니다. 제 친구는 워낙 개방적인 성격이고 주변에 성소수자인 친구도 있었기에 자기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고 아무런 편견도 없다고 설명해 지금의 제 남편을 그때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은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둘은 굉장히 오랫동안 만나온 사이로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는 당시 남자친구와 지금의 제 남편 그리고 제 남편의 남자친구 이렇게 넷이 정말로 친해져 인생에서 없으면 안 되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남편의 남자친구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고 그렇게 넷은 셋이 되어 공허한 시간을 보내며 같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둘은 결혼을 한 거고 그 결혼식 자리에서 저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여자인 저와 결혼까지 한 것인지에 대해서요. 그것에 대해 묻자 제 남편은 전에는 여자친구도 몇 명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를 아예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한 건 아니고 지금 저를 사랑하는 건 정말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전 남자친구와 오래 만났고 둘이 취미로 여장하는 게 둘만의 추억이라 지금도 그 취미를 가끔씩 해보고 하는 거지 별 의미는 없을 거라고 제 친구가 말해줬습니다. 저는 이해도 안 가고 어이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남편은 이미 제가 제 친구와 만나서 얘기하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고 제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면 모든 걸 말해주겠다며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며칠간 혼자서 고민에 빠졌지만 또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금요일 저녁 남편과 얘기를 하기 위해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추어 남편이 일하는 곳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남편은 놀란 듯 했지만 저희는 이야기를 하러 근처 조용한 술집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남편은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을 해줘서 고맙다며 자기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제가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했고 남편은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다시피 사실 나는 양성애자고 지금껏 여러 사람들을 만나왔어. 남녀 관계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라 지금도 후회는 안 해. 다만 당신한테 미리 얘기 안 한 건 정말 미안해. 그치만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것과 당신에게 첫눈에 반한 건 정말 진심이고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착의 의미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당신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를 버릴까봐 더더욱 얘기 못한 것도 맞아. 미안해. 남편은 간절하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성적 취향에 대해 친구들에게 알려지면서 괴롭힘을 당해 성격도 소심해지고 말도 잘 못했었는데 자신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곳이 그 인터넷 카페였고 거기서 우연히 만난 그분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에 깊게 공감해주는 누구보다 같은 입장에서 잘 이해해주는 그의 모습에 가족보다 더 의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선들과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결혼은 불가했지만 사실 정말 결혼한 사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살아왔다고 했어요.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져 왔고 평생 이렇게 평화롭고 평온하게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은 찾아왔고 사귀고 있던 그분이 택배 일을 하시다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고 몇 달간 밥도 잘 챙겨 먹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다행히도 제 친구와 그 남편이 곁에 있었기에 셋이서 부둥켜 안고 정말 많이 울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어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저를 본 순간 제 남편은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본 순간 불현듯 시간이 멈춘 듯 했고 다시 한번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했고 알면 알수록 저라는 사람에게 빠져 결혼하지 않을 수 없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되어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마치고 자신은 정말 맹세코 한치의 거짓도 없고 그 전 남자친구를 못 잊은 것도 그 대체품으로 저와 결혼한 것도 아니며 단지 그분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했던 추억 때문에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끔씩 그분이 떠오를 때마다 자기도 힘들고 애틋한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몇 차례 더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은 친구와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니 이 사람이 여러모로 참 힘들었겠구나 하는 애처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한참을 눈물을 흘리고 서로 울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울렸고 남편을 다시 한번 믿기로 하였습니다. 친구 부부에게도 그간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고, 그동안에 제가 없었던 그들만의 시간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셋이 먼저 친하고 그들만의 추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묘한 소외감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제가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많이 노력해주는 게 느껴져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 정말 후회된다고 생각하며 힘들어한 날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정말로 부부가 된 느낌이 들어 이전보다 더욱 돈독해진 느낌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남편의 전 남자친구인 그분의 묘에도 함께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니 저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한순간에 그렇게 생을 달리했다니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만나 뵙고 싶어요. 다음 주에 친구 부부와도 함께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여장 취미는 이제 정말로 종결되었습니다. 정말 그쪽으로 뜻이 있는 것이 아닌 그분과의 추억이고 재미였다고 하기에 앞으로는 그런 취미는 미뤄두고 저와 새로운 취미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다행이죠. 사실 이제는 남편이 무슨 취미를 갖든 상관없지만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했고, 저와 새로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하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원래 아이 생각도 없었는데 요새 워낙 부부 사이가 좋다 보니 아이도 낳아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져요. 아무튼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쿨하게 넘어가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모두 이해합니다. 모두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취향대로 사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두드릴 수 있는 좋은 분을 만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